오늘은 M7 종목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이틀간의 하락을 멈추고 오늘 드디어 이제 딥시크 쇼크 나오기 이전 수준까지 좀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신 AI 칩이죠. 블랙엘이 기업 서버에 본격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IT 솔루션 업체입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어떤 시스템을 하나 출하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나 기업 AI 서버에 탑재돼서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걸 블랙웰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서버에 본격 탑재됐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작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 그때 살펴봤었는데 앞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블랙웰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하면서 정규장에서 3%대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무리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앱트로닉이 산업용 로봇 만들고 이런 곳인데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100억 원 가까이 투자 유치했다고 밝혔는데, 앱트로닉 CEO가 말하길 구글도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앞서 이미 작년 말에 구글 딥마인드가 앱트로닉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로봇 기술 구동하는 요 AI 개발 중인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번 신규 투자 소식까지 얹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신규 투자로 인해서 의료 같은 분야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개발하는 것이 확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앱트로닉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랑 거의 라이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있어서 라이벌처럼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자,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오늘은 좀 마지막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간의 하락을 조금 만회는 하는, 그리고 시총 8위로 내려갔었다가 7위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미국 국무부가요, 2025년 구매 예상 문건에 테슬라 장갑차, 전기 장갑차 4억 달러치 구매 목록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문서는 트럼프 재침하기 전인 12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금 머스크가 정부율부 수장인데, 그 수장으로서 정부 기관 이런 축소하고 예산 감축하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자기네 회사 제품을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맞냐, 이거 이해충돌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뉴욕타임즈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국무부도 반박을 했고 머스크도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최근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계속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머스크의 영향력 확대이잖아요. 외신의 그런 보도 색채도 그렇고 투심도 좀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가가 오르면 그것에 맞춰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정부 효율부, 머스크 영향력이 커지면 자율주행 같은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 가속해야 되는데 테슬라한테 호재다,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거죠. 이어서 지금 살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특징주로 아이언 마운틴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티커명은 IRM입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이 정부의 퇴직 서류, 이런 서류 굉장히 중요한 문건 같은 것들을 펜실베니아의 어떤 한 광산에 보관하는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러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이 광산을 아이언 마운틴이라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머스크 발언이 나오면서 이것 관련해서 계약 중단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아이언 마운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장도 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주가 흐름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을 하자 CEO가 이제 바로 얘기를 한 것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미 뭐 200개 이상 정부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하청 업체로서 우리가 협력 중이다. 그리고 주 정부기관 사용할 수 있는 뭐 다른 계약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디지털화 추진에 있어서 회사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면 반박에 나선 것이죠. 지금 월가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요. 아이언 마운틴의 주가 하라 이렇게 머스크의 발언을 움직이는 게 맞냐 과도했다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웰스파고에서는 이 기업의 수익이 단일 고객에 주도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정부가 계약이 철수하게 되면 연간 임대료 1, 2년에 상응하는 해지 수수료를 오히려 이제 아이언 마운틴에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바클레이도 동조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약세를 띠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아이언 마운틴의 주가 급락에 대해서 다소 좀 선을 긋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애프터마켓 특징 주로는 3가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호실적에 움직인 기업들과 함께 또 특별한 이슈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에어비앤비 여러분 좀 잘 알고 계시죠? 에어비앤비 호실적 기록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15%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보실 건 게임스탑입니다. 게임스탑 여러분 밈주식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용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비디오 게임 뭐 엔터 관련 소매 업체인데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이렇게 4개 지역에서 좀 뭐 스토어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중이고 그리고 매거진 게임 인포머라는 매거진도 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CNBC 쪽에서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뭐 대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게임스탑이 2022년에 이미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를 했었다가요. 23년에 규제 불확실성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게임스탑 CEO가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와 찍은 사진을 좀 게재한 바도 있는데 일단 게임스탑이 뭐 암호화폐 투자 구려를 확정지은 상황은 아니고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단행을 한다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 비트코인 투자 소식으로 매우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동시에 키워진 부분처럼 더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이 4분기 호실적 소식인데 그 대선 전후로 해서 그 코인 부분 굉장히 그 급등세를 시연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 부분이 실적에 굉장히 주요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망치 대비해서 진짜 실제 실적치 나온 게 훨씬 좀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오늘 좀 정유장에서 상승을 했는데 그런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요 국내 포인트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상호관세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상품에 관세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 친 모든 국가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것인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FTA 체결에서 관세율은 거의 뭐 98% 이제 철폐가 됐지만 이런 지금 표로 보여드리는 비관세 장벽 문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좀 지적한 그런 무역 장벽들, 이런 무역 장벽 같은 거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뭐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저희 단독으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취재 내용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CXL,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죠. 요 CXL 메모리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저희 이데일리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장 다음 달 말에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전파 인증 절차 거쳐서 양산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인데 요 소식과 관련해서도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여겨져서 한번 국내 시장 포인트로 여러분 짚어봤습니다.